잘 아시네요. 작가님 시작하는 거. 안녕하세요. 오늘 부글부글 번외편입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오늘 창덕여중을 찾아주신 분은 바로 미스 손탁의 작가이신 정명섭 작가님이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덕여중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명섭 작가님께서 창덕여중 학생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작가님, 오늘 창덕여중 학생들 만나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작가가 독자를 만나는 거는 이제 저는 그 작가의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오늘 일종의 축제처럼 신앙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짧게 영상 촬영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학생들은 덩치가 우리 때보다 훨씬 큰 거. 네, 저보다 작은 학생은 이제 없어요. 고등학생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저희를 만나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들이시잖아요. 네, 세 분 다. 배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만나면 이제 두근거리고 네. 떨렸는데 오늘 같이 행사하면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이 네. 무대에 쓰는 게 좀 익숙해졌네요. 네. 거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말고 음. 참여해 아, 주신 네. 거는 네, 참여하는. 거의 최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 미스 손탁 편을 작년 이제 한 10월 정도에 맞습니다.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답글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월 정도에 네. 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답글에 댓글이 다시 달린 게 한 예, 2달쯤 두 달,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사실 되게 확 바뀌는 네. 변화에 그 대응을 하는 건데 저희는 거의 편지에 버금가게 편지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사람 보내는 사찰.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부글부글 검색하면 화가 나는 부글부글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알고 여기다가 답글을 다시게 됐는지. 네. 작가들은 자기 이름을 항상 검색해요. 누가 내역했나, 뭐 누가 이제 모함을 했나, 험담을 했나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유튜브까지 생각 못하고 주로 옛날 사람이니까 이제 블로그나 이런 쪽으로 뒤져보다가 유튜브를 어느 날 뒤져보니까 이게 영상이 나왔는데 되게 그때 의상도 네, 잘 입으시고 저희가 좀 그래서 준비를 했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네 하는데 또 마침 창덕여중이라 그래서 또 미스 손탁에 이 창덕여중 자리에 있던 밸런스 공사관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인연이다 싶어서 댓글을 달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댓글이 달리는 유튜브가 아니라서 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있다 연락이 오고 또 다시 이제 초대를 해주셔갖고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학생들이랑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런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선 저희는 부글부글에서는 책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특별히 기회를 주신 책을 건가요? 소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이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시간을 잇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을 잇는 아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역사 소설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대미문의 일이다라고 전례가 없던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1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무언의 독감이라는. 그래서 두 개의 소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시점과 무오년 독감을 이렇게 어떤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하는 뭐 타임 네, 리프 같은 그런 기법이 있는 소설인가요? 그런 타임리프물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표지도 약간 그렇게 오해를 사게 만드는 표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현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현재와 이제 과거의 현재가 얼마나 비슷하고 달랐는지를 좀 각자의 시선을 좀 담아보고 싶어요. 타임리프물이 재밌긴 한데 문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가게 되면 현재인의 시선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뭐 제대로 보는 거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따로따로 네. 각자 이제 같은 비슷한 장소 요 정도의 연관성만 좀 두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작품의 주인공 네. 중점적으로 작가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인물을 좀 소개해 주세요. 현대 배경은 두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미성이랑 동민이라는 아이고요. 이제 그 기억하시죠? 이제 올해 보면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네, 그때 이제 막 줄순으로 약국에 엄청 줄 섰잖아요. 저도 이제 줄을 서봤던 기억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이제 서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게 하나 있었고요. 이제 1918년 버전은 화진이라는 이화학당 이제 학생이 이제 코로나 무은윤 독감의 한복판에 서게 되면서 겪게 된 일들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이야기 구성은 현재, 과거,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춰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통과 제약들을 겪고 있는데 무온년이라고 하면 의료시설도 네. 그럴 것이고 이 독감이 한번 유행을 하면 정말 사람들이 겪게 될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데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00만 정도였었는데 이 중에 740만 명 정도 감염됐고 사망자도 14만 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독감이라든지 감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겁게 보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네. 않는 경우고요. 무은윤 독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 시설도 좀 부족했고 위생관념도 지금도 부족했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라 일본인 조선에 있던 일본인도 감염이 됐는데 감염된 숫자나 사망률은 조선인보다 월등히 낮아요. 같은 지역에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건 뭐 의료나 방역이 다 이제 특정 이제 일본인들이 사는 구역으로 이제 몰려 있었다라는 네. 이제 반증이 되는 사례들이라서 저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 대책이라는 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점과 아니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닮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그렇죠. 네. 국가별로 또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상황이나 이런 그 방법들이 달랐었는데 네, 그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애경 쌤, 뭐 질문 네. 없으세요? 저는 좀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무온년 독감 이야기 하실 때에도 이게 그냥 오늘날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온년 독감이라고 하면 일부러 또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 네, 것이 아닐까. 미스 손딱도 보면서 제가 이거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셨지? 왜 하셨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최근에 또 그 별세계 사건부를 네. 어제 또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그 조선 총독부 건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로 그 일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청소 미화원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실까 그리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소설로 엮어내실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영업 비밀이 조금만 잘 해주셨습니다. 당대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 1차 자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경우 조선왕조 실록, 승정 일기 아니면 당대 사람들이 썼던 문집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찾아보고요. 1910년에서 사실 1920년에 이제 한글 신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 조선 이제 한국어로 된 국어로 된 이제 신문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이제 일본인들이 편집했던 거라서 조금 편향돼 있거나 이런 거거든요. 당시에 남아있던 그래도 관련 기록들이 찾아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연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연구 서적, 논문 이런 것들을 일단 긁어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긁어 모으고요. 네, 당시 뭐 흑백 화면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전시 이제 근처에 이제 서울 옆박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데 전시하게 되면 옆박 역사박물관, 네. 역사박물관. 네. 이제 옆박에 가서 전시회 어. 같은 데 가고 도록 사서 보고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하는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넓게 봐야 전체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 뭐가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시 사진 보면은 군밤 파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네, 길거리에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소설 들어갈 때 길거리 군밤 파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 한 줄 정도 넣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상을 살리는 좀 모티브가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장치들이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신 소설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시대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조사해놓고 나니까 아까워 이 소설에서 못 써서 딴 데도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것도 영업 비밀 아닌가요? 아니요. 후자는 맞고요. 왜냐면 자료 조사해놓는데 이제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에 관해 조사를 했는데 이 담배가 다 1930년대에 나온 담배면 20년대로 당겨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일단 모아놓으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고요.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기억은 잘 잊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사람들에게 불과 한 세기도 안 지났는데 사람들 눈에는 약간 판타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잘 다루지 않고 관심이 없어하니까 막 아주 머나먼 얘기인 거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세기밖에 안 됐고 지금 광복을 한 지가 이제 75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잊어버리면 안 좋게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시대에 대해 그리고 이제 이때가 근대와 현대가 충돌하고 전통과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들 보면 외계인 봤을 기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전차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스마트폰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적응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았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추천하고 싶다 하는 그 강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요? 그 과거 부분에 제가 무언의 독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1918년에 시작돼서 20년쯤에 마무리되는데 사실 19년 봄이 되면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이때 시기가 바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연구자들 중에는 무언의 독감을 이제 겪었을 때 한국인들이 그 일본인들과 본인들과 이 차별 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네, 이 울분이 3.1 만세운동을 폭발시킨 연결됐다. 요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3.1 만세운동 같은 거대한 민족운동이 한 가지 이유로만 시작되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됐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인들이 약속과는 달리 조선인들을 차별하고 이 차별에 가장 눈이 보였던 게 이제 그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인들이 이제 부당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조선인들은 뭐 무식하고 미신을 믿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다라는 식의 치졸한 변명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듣거나 본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서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3.1 만세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그냥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타래처럼 서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역사를 만드는 거대한 발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한번 좀 책을 써보고 싶었어요. 네,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네.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네. 시간을 있는 아이를 읽어야겠다. 저 이미 생-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학교에 이제 작가의 만남 행사 위해서 방문해 주시고 창덕여중 학생들도 만나고 했는데 이 작가의 만남에 참여하지 못한 네. 학생들이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이 모이기가 좀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못 봐서 좀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그때는 넓은 강당에서 학생들이랑 전체 다 모여서 이렇게 웃고 떠들 수 있는 뭐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부글부글 촬영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작가님이랑 하는 첫 번째 부글부글이라 더 뜻깊고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작가님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